법조계에서는 김건희가 살아남기 위해 윤석열을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까지 거론됐던 윤석열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모든 죄를 홀로 뒤집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김건희 일가는 사명재산으로 돈줄을 쥐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은 철저히 소외된 채 비참한 말로를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김건희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건희, 자, 윤석열은 김건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꼭두각시다. 헛수합이다. 사실 알고 보니까 빈 깡통이었고 실제 지배자는 김건희든 아니면 김건희를 지배하는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론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렇죠. 김건희는 지금 이제 윤석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건희는 이제 버린 거죠. 실제로 버렸다고까지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해요. 그리고 윤석열이는 김건희가 자기를 버릴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이 사람의 멘붕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겠죠. 와, 그러면 저는 김건희가 어떤 이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겠죠. 본인이 뭐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김건희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과거라든가 그런 거 윤석열이가 제일 잘 알겠죠. 두 사람이 뭐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 그래서 뭐 윤석열 씨가 그때 뭐 무슨 호텔 서울에 있는 뭐 호텔에 나와서 뭐 거의 별거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스 예. 호텔이라는 데 있었고 저희가 그게 언제 시기가? 시기가 인수위 때예요. 네. 4월달. 예. 2022년 4월달. 네. 인수위- 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그 취재가 안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당시 포시즌스에서 윤석열 당시 그 당선인을 직접 만난 사람. 그래서 이제 아주 묘사를 세부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만났더니 씩씩대면서 자기의 그 소매를 걷어 올렸고 거기에는 상처가 많이 있었고 상처요? 예. 긁힌 상처? 긁힌 상처. 손톱으로? 이게 그래서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이 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당선인 시절에. 네. 오. 그래- 그 전에도 쌓인 게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그러면서 설명했던 게 대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의 워딩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그걸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통상 우리가 티티카카가 아유 그러지 마시고 뭐 지금 좋은 때인데요. 이렇게 네. 하기를 서로 그쵸. 바라잖아요. 알려주고 근데 말아야죠.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나쁘지 않죠라고 반응을 하니까 주변 사람도 워낙 이제 리스크 덩어리라고 이제 생각들을 아마 주변 분들도 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때문에 힘들었다 대선 내내 그 말은 본인과 생각이 달라서예요? 아니면 권력을 좀 더 쥐려고 해서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마크맨으로서 돌이켜 보면은 대선 때 예를 들면은 뭐 7시간 녹취록이라든지 네. 그밖에 뭐 허위 경력 이슈라든지 네. 이게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계속 긍정적인 뭐 정책 이슈를 내도 결국 거기에 파묻히고 뭐 우리가 단적으로 7시간 그 녹취록만 봐도 그게 그 커튼 뒤에서 내내 이제 그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이제 캠프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인수위 때 또 이제 뭐 이제 자기 어떤 과시나 자기 사람들 이제 앉히려고 심으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부인 자체가 이제 리스크이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있어서 힘들었다는 거군요. 그 포시즌스 호텔은 제가 하나만 좀 네. 설명을 하면 이게 원래 포시즌스 호텔에 머물렀던 거는 계속 머무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자문이나 숙박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이게 일종의 안가였던 거죠. 인수위가 통이동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 관련이나 민감한 보안 관련 사항은 근처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집무실에서 이제 처리를 했었던 건데 네. 이때는 이제 거기서 외박까지 한 거죠. 집에를 안 들어가고.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고. 그랬던 이야기.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저 꿀고 들어가나요, 행복하게 다시? 저기 취임식 날 같이 두 분이서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혼 그러시죠 하시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결국 또 져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말려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뭐 측근들한테도 그런 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죠. 윤석열은 달라요? 윤석열은 그 반대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은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고 아니 보면은 야 이 XX야 하면서 하는 태도들을 봤을 때 허세죠, 둘이 허세. 네, 허세죠. 허세.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막 허풍을 떨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잘 만났다는 것은 아. 이게 흔히 말하는 의존형 장애와 아니 자기 중심성이 있는 에고센트릭과 의존형이 붙이니까 네, 의존형과 자기중심적이 그렇죠. 붙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에고센트릭한 네. 아주 전형적인 사페고 사페. 아, 사페고. 그 바로 그분이시구나. 사페.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거기에 일종의 의존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도대체 누가 주인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주인은 김건희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위를 할 때 보세요. 그 외교 현장에서도 네. 자기 남편이자 대통령을 뭐랍니까? 야 나가봐 이런 소리. 네, 시키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거를 대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드카펫도 본인이 중간에서 걷더라고요. 그 해외 순방 갈 때도.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아, 그게 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은 포식자들은 피식자들을 다룰 때 그렇게 다룹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후 2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판 기일을 열고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아이고로 보이는 입모양을 하며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는데 그런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계속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의 김 씨를 바라보며 종종 미소를 보였는데 김 씨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시선을 책상 아래쪽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냐는 특검의 첫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씨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어진 특검팀의 신문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는데 신문 도중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한 차례 눈을 마주쳤고 피고인석에 윤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짓다가 한쪽 눈가를 훔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될 동안에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종료되자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퇴정하는 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당시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 중 하나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미 주가 조작이나 우속 논란 이런 것들이 크게 불거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도 다들 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뭐 논의들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김건희를 중에서 이제 어이할 거가 그렇죠. 대한 근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게 뭐 소록도로 보내서 대선 기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못 나오게 하자. 또는 이제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대선 전에요? 그렇죠. 이혼을 시키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런 논의들은 할 수 있죠. 논의들은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그런 논의들의 결론은 그럼 누가 보고할 그렇죠. 것이냐. 고양이 여기서 목에 이제 누가 막히는 밥을 거예요. 하나. 네. 밑에서 얘기는 서로 그렇죠. 하는데 네. 못하지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취재 언급을 했다가 날아가신 분들이 초반에 좀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네. 더더욱 보고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아.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김건희 여사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역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부터 캠프 사람들한테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그때는 후보였겠죠. 후보들의 이제 후보의 친구들, 그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서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술자리를 하는 가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윤석열이 네. 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김건희랑 이혼을 시켜야 돼. 그 일을 할 사람 너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너가 누구예요? 그 너가 진짜 궁금해요. 그 너는 지금 안녕한 거예요?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캠프 초창기에 네. 캠프 구성하기 전이죠. 캠프를 사실상 구성하는 역할을 하셨던 네. 법조인 출신 인사가 있는데 네. 그분이 어느 정도의 핵심 관계자였냐면은 장제원 전 의원이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그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이분에게? 분이 있었어요. 강재원 의원이 네네네. 이분한테 그렇죠. 보고서를 올려요. 그렇죠. 캠프 초창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아직 윤석열 후보와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깊숙이 이제 관여하는 걸 아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불러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혼을 시켜라. 자, 그 말씀을 보태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다. 예, 그런데 알고 왜 있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부부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네. 보면은 묘한 부부 관계죠.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잡혔다, 뭐 그냥 제압당했다, 김건희 여사가 드세니까 끌려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는 어떤 이익 공동체를 넘어서는 아주 부부지만 카르텔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부입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 또는 상위에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두 분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렇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만남이 검사와 피의자의 신분에서 일단은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앞전에 모 변호사와 또 동거가 한 게 동거설이 아닙니다. 네. 동거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로 만나서 동거를 하고 그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검찰청 강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았으니까 동거하면서 결혼식 치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일반 부부관계가 아닙니다.